한 주 동안에 나온 좋은 칼럼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 김칼럼 시간입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국민의힘의 김재섭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섭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그 칼럼 시간 한번 이렇게 또 잘 채워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자, 오늘 소개하실 칼럼 어떤 칼럼입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칼럼은요, 네.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 예. 나온 국민의힘 경선 왜 이렇게 달라졌나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온통 화제예요. 예, 엄청 저희도 화제입니다. 인터뷰하면서 계속 이거 질문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칼럼 한 대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적당히 제가 잘 얼버무려서 한 번에 요약해서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존의 서열이 파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뜻밖에도 코로나입니다. 어허. 코로나 바람에 국회의원들은 물론 당원이나 당직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일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날로그 모임의 경우 당연히 서열에 따라 앉고 뒷서열이 앞서열을 찾아가 인사하고 예. 앞서열이 먼저 발언하면 뒷서열은 따라가던 관행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세상은 평등합니다. 어허.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예. 뭐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이제 과거의 전당대회에서는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선후배 관계 깍듯하게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렇죠. 앞순서 발언하면 뒤 후배들이 발언하고 예. 이런 관행들이 좀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국면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어허. 저희 경선도 좀 재밌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게다가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계파 간의 경쟁들이 좀 그 전당대회에서 두드러졌는데 네. 이번에는 뭐 이준석 전 최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등 어떤 신진 세력들의 약진들이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경선의 국면이 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예.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낯설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 뭐 돌풍 일으키고 있고 신진 주사들 활동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뭐 지나가는 말대로 지나가는 바람이다. 네. 저거 다 뭐 일시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경선 양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 바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바람에 한번 휩쓸려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어허. 제 생각에는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정치의 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거 방식이 어떻게 변했느냐의 역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헌의 역사, 공화국의 역사와 같이 갔잖아요. 그래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 정당 안의 선거를 우리가 이제 경선,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경선의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네. 정당의 선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예. 제1야당의 어떤 당대표가 오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예. 제1야당의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정치의 형태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저는 이 룰 자체가 룰이 달라지면 예. 우리 이번에 아주 21대 국회 전반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도와 룰의 문제. 하긴 뭐 패스트 트랙 때 국회에서도 그런 어떤 제도 개선 투쟁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역시 룰의 전쟁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런데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경선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합리적인 안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당대표가 그 후보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거의 10명 가까운 분들이 말 그대로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예비 경선 그 이제 컷오프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컷오프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아하. 것이 사실 이 선관위의 소관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가 있고 본경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경선 룰은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당원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미 정해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컷오프 경선 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본경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원과 당규에 적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선관위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예비 경선, 예. 즉 컷오프 단계에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본경선에 올라갈 사람들을 정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남아 있어서요. 네. 저희가 특히 또 그게 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원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마음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들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이제 선관위가 한 일이다 보니까 예. 당원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심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그 의견 충돌로 지금 약간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만 쳐줘야지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물어볼 필요 없다. 요게 들어가냐 마냐 요거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불리도 있을 거고요. 또 당원 그 배분. 어떤 그렇죠. 지역별로도 이제 당원 많은 데는 많이 네네네. 물어보고 아닌 데는 적게 물어본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원 구조가 예. 상당히 이제 국민 전반으로 봤을 때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의 그 당원들이 전체 당원의 한 60% 정도가 돼요. 60%.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어떤 지역 비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게다가 그렇습니다. 50대 이상이 한 70% 정도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영남의 장년층.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대한민국 전체 국민 평균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약간 편향성이 있다, 또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룰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각 후보 간의 유불리가 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을 지역으로 한 의원 혹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자들 예. 혹은 50대 이상의 대해서 소구력이 있는 후보자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진이 유리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특히 영남 중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저희 전당대회가 주목받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이 세대 간의 세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에 예. 이것을 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번에 예. 뭐 말이 엄청 많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선관위가 이런 여론을 잘 수집해가지고 그 신진 세력들한테도 좀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된 모양이죠?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다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래요? 네, 조금 더 논의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예. 조금씩 디테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 뭐 재질문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혹은 아까 말씀하신 역선택 방지를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 소관으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룰이 먼저 결정되고 경선이 들어가야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컷오프 내일인데 그렇죠. 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당원 90%, 여론 10%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민심대로 갈 수가 없네요. 저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은 아무래도 당원 중심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어허. 저희만 해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지금 당원 구조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예. 수도권과 호남 이렇게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를 보시면 좀 수도권에 사실 굉장히 적은 의원들이 계시고 네. 영남에는 거의 그 의원들이 대다수죠, 지역적으로 뭐, 네, 대다수기 영남은.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랑 똑같이 보기에는 네. 당원들의 분포나 연령대가 훨씬 더 우리 쪽이 조금 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들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문제 의식으로 이 룰에 대해 접근하시는데, 근데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네. 정당이 누구를 닮아야 되냐? 네, 네. 정당은 진성 당원들의 얼굴을 닮아야 된다. 네. 그게 정당 정치다. 네. 뭐 당신 민심이 분리되면 뭐 민심 따라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게 정당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정의당은 그 진성당원 제도가 있고 그래서 100% 당원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원분들 중요하고 저 역시도 당원분들이 우리 당에 얼만큼 헌신하고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만 아까 전에 그 세대 그다음에 지역별로 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권 정당을 꿈꾸는 정당이라고 하면 아하. 그리고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고 하면 예. 당연히 민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번 우리 보궐선거를 한번 유념해 보시면 예. 사실 서울권에서도 거의 60%의 득표율로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이들, 민주당을 지지했던 뭐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물론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많은 말씀하세요. 국민들이 예. 그 또 이제 이번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우리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네.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지만 예. 당연히 국민들의
민심에 귀 기울여야 되고 국민들의 참여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당의 경선룰이 당신과 민심을 괴리시키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너무 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짜다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 뭔가 반복이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오세훈 시장을 시장으로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대가 2030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2030 세대가 우리 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요. 어허.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 짜다는 의미가 예. 너무 색깔이 뚜렷하다. 어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너무 소금은 우리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예. 안 먹으면 죽는 그런 예. 거지만 또 너무 짜져버리면 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적당한 밸런스, 당원들의 어떤 당심과 예. 그다음에 20대, 30대를 비롯한 이 대한민국 각 지역에 계신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 너무 짜지지 않고 정말 적당하게 좋은 이온수 같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의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온수가 됐으면 좋겠다. 네. 간이 너무 짜면 안 된다. 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100% 다 개방한다. 이러면은 진성당원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때 역선택을 한다. 이런 패단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건 현실적인 벽인데 네. 이렇게 경선 룰을 유연하게 바꾸고 좀 개방하기가 기성정당에서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어허.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또 앞장서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예. 그나마도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제 사실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은 네. 저희 당의 뭐 황교안, 김무성 뭐 이렇게 쭉 대표로 이어지던 그 시절에도 네.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요. 10년 넘게. 근데 그렇군요. 이번에 좀 들어가면 그럼 왜 들어가는지 국민들한테 그리고 당원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라는 어허. 점에서 우리가 좀 충분히 역선택 이 방지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컷오프가 하루 남았는데요. 당대표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그 선관위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데 예.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면 예. 저 당이 진짜 바뀌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칼럼 제목처럼 이게 야 이거 어떻게 국민의힘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경선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거냐라고 국민들한테 정말 큰 충격을 한번 드리고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그 기능하기 위해서는 예. 확 바뀌어진 인물 세대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닌 것이라는 제 희망사항도 같이 전달해 봅니다. 예, 세대 교체. 지금 뭐 저기 중진들은 다 불안해해요. 네, 그렇죠. 예, 뭐 에베레스트 산 안 올라가 본 사람이 무슨 동네 산만 올라가 보고 그러냐. 네. 또 뭐 저기 화물 운전차가 돼야 되는데 무슨 스포츠카 끌고 오냐 하면서 중진들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되다 보니 신구 대결이 된 건데. 그렇죠. 사실은 중진들이 강조하는 경륜. 그 대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요즘에 모든 사회 영역에서 비슷하듯이 예. 경험이 독이 되는 시대가 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놀라운 발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또 네.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민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빠르게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노련미가 필요한 것이지 예. 오히려 저는 몇 선이 중요하다. 뭐 한참 동안에 이 어떤 당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알겠습니다. 젊고 혁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를 네. 했는데 그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아무 힘 없이 패기만 갖고 되는 거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요. 힘은 결국 당대표가 되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그 뭐 어떤 당의 그런 개방적인 변화 위해서 네. 우리 비대위원도 많이 노력하실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칼럼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